안녕하세요. 자, 이제 또 우리 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뭐까지 했습니까? 우리 기본서에는 베르누이 정리하고 우리 기본서에 없는 레이놀드수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에 보면은 큰 3번에 유량 측정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주셔도 그죠? 뭐 큰 무리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거 제가 일부러 놔뒀습니다. 4번에 보면 펌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또 펌프 또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펌프 물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원심 펌프입니다. 원심 펌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원심 펌프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 펌프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볼류트 펌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터빈 펌프가 있습니다. 자, 요게 약간 그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볼류트하고 터빈의 그 반대 개념은 뭐냐 하면은 안내 날개 얘기들 합니다. 안내 날개가 요거는 없고 요거는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한번 그려보죠, 뭐.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자, 물이 들어가서 회전해 있어야 되는 거. 그냥 이렇게 된 거, 날개만 있는 게 볼류트 펌프입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가 있다 그랬죠? 안내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어디에? 여기 옆에 안내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안내 날개 있는 게 뭐다? 터빈 펌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이거는 저압입니다. 볼류트는. 자, 반대 개념. 이거는 뭐냐 하면 고압이고요. 자, 이거는 고유량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유량이 나온다? 저유량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볼류트는 안내 날개 이런 게 없으니까 난류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충류가 나온다. 제가 안 지운 건 저것 때문이에요. 충류는 뭐예요? 질서정연하게 나온단 말이죠. 안내 날개가 있으니까. 난류는 무질서하게 나오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원심 펌프에서 볼류트하고 터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충류 펌프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보면은 왕복 펌프가 있습니다. 왕복 펌프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버킷 펌프가 있고, 3번에 피스톤 펌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플런저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면 되면서도 플런저 펌프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랬을 때 저유량 다음에 뭐 있습니까? 고압에 또는 초고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게 플런저 펌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4번에 보면 회전 펌프에 보면은 회전 펌프는 2번 기어, 3번 베인, 4번 나사 펌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본서에 없는 거 우리 이런 것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풋밸브라 그럽니다. 풋이 뭡니까?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밸브가 또 달린 겁니다. 자, 뭐냐 하면 이런데,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이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자, 물은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펌프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된다? 나올 수는 없게 한 거. 물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꽉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서 꽉 못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 걸 풋밸브. 자, 그러니까 풋밸브는 일종의 뭐냐면 발에 있는 건데, 체크밸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체크밸브가 또 뭐냐고요? 한 방향으로만 물을 흐르게 하는 밸브잖아요. 반대 방향으로는 못 흐르게 하는 게 풋밸브잖아요. 그래서 풋밸브. 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다. 알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밸브에서 우리 누설 방지 장치 이런 게 또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누설 방지 장치를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누설 방지 장치에는 뭐냐, 패킹, 뭐라 그러냐면은 패킹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건 잠깐 좀 지우고요. 요건 좀 지웁시다. 여기는 이제 됐습니까? 자, 요거 우리 이 밸브를 볼류트든지 터빈이든지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축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축에 자, 이렇게 뭐가 달려 있는 겁니까? 날개가 달려 있는 거죠. 날개가 달려서 요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둥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로 뭐야?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저압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서 돌릴 때는 고압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물을 빨아 올리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 물이 막 있으니까 이런 데 연결된 데가 어떻게 된다? 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장치를 하는 거. 요걸 갖다 뭐라 그런다? 패킹 상자라 그런다. 뭐 하는 거다? 패킹 장사는 누설 방지 장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패킹 상자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뭐가 있다? 그랜드 패킹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랜드 패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메카니컬 실링. 메카니컬 실링. 자, 이런 게 패킹 상자가 있고,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 브레이크 다운 부슈. 브레이크 다운 부슈라 그럽니다. 발음이 좀 그래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형식이 있다라는 거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랜드 패킹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카니컬 실링 같은 건 뭐냐 하면은 독극물 같은 걸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브레이크 다운 부슈는 고압용이에요. 자, 요런 거 정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끝에까지, 여기까지 해야 된답니다. 촬영을. 여기 넘어가면은 안 좋대요. 자, 그랜드 패킹, 메카니컬 실링, 그 다음에 뭐냐면 브레이크 다운 부슈.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뭐냐 하면은 우리 들어가는 것들이다. 누설 방지 장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차가 나와 있습니다. 5번에. 수차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차는 뭐냐 하면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이런 거 있을 때 1번 같은 거 그냥 뭐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 수차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거 그냥 또 요것도 요 펌프에 대한 거 조금만 더 하자라는 거죠. 펌프에서 표시하는 거, 펌프를 표시하는 거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펌프는 이렇게 우리가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펌프를 표시하는 건데, 자, 요거는 축이잖아요. 그래서 축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일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회전이 자, 이렇게 만약에 표시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건 양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변 용량.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가변 용량을 얘기합니다. 가변 용량이 뭐냐고요? 1단, 2단, 3단 이렇게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지금 얘기대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는 유압, 공압 펌프를 얘기합니다. 공압 펌프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색깔을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깔을 칠하는 건 뭐예요? 유압이잖아. 벌써 뭐가 시커먼 게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압 펌프를 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랑 또 우리 펌프 얘기할 때 우리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타 얘기를 합니다. 모타에 의해서 펌프가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타를 표시할 때는 모타는 뭡니까? 지금 이거 펌프가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건데 모타는 이렇게 반대로 표시합니다. 자, 요걸 그럼 모타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색을 안 칠하면 이거는 무슨 모타? 공압 모타. 만약에 자, 이렇게 색을 칠했다. 그러면 무슨 모타? 유압 모타를 얘기합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의 수차에 대한 거. 수차에서 양가로 2번에 보면은요.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수차의 종류. 그래서 뭐냐면 펠턴 수차는 뭐예요? 충격 수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프랜시스는 반동 수차. 3번의 프로펠러는 충류 수차.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정도 그냥 알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에 공작기계 있는데, 이런 거 한번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뭐야? 우리 공유압 장치. 공압을 사용하느냐, 유압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기압 장치에 대한 거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양가로 2번에 보면 유압 장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장치도 쭉 읽는데 유압에서 우리 어떤 거 조금 알면 좋냐면 유압에 사용하는 기름을 뭐라 그럽니까? 유압유라 그럽니다. 그죠? 유압에 사용하는 기름. 자, 우리 유압유에 대한 거 조금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뭡니까? 기름 왜 쓰는 겁니까? 우리 기름일 때 동력을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냥 한 번씩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작용을 합니까? 윤활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 윤활 이렇게 쓰나요? 윤활작용. 또 그 다음에 뭐야? 우리 냉각작용.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어? 자, 이런 거 등등을 하는 게 유압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유압유는 또 우리 아까 점성, 점도 이런 거 배웠어요. 유압유에 대한 점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점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은 거죠.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점성이 나와야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높으면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낮아도 안 좋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 이랬을 때, 높으면은 내부 마찰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증가가 된다 그럽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낮으면은 외부 마찰이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 이런 거, 우리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높으면 기계 효율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낮으면은 요걸 최적의 효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적의 효율이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조금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가는 것도 자, 우리 괜찮은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점성은 온도로 했을 때 이 정도, 요 정도를 우리가 좀 봅니다. 30에서 55도 정도를 본다. 이런 정도 있어요. 자, 이런 거 봤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절에 이제 다 해갑니다. 6절에 보면 산업용 기계 설비에 대한 건데, 자, 이런 것들도 그죠? 그냥 한번 뭐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신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건설 기계와 광산 기계. 자, 이런 게 또 쭉 또 신나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공기조화 설비에 대해서 또 신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냉동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5번에 그 밖에 산업용 기계와 설비.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우, 몇 장 또 쭉 넘어가면 기분 좋은 겁니다. 기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오늘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뭐냐 하면은, 제7절 특수가공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가공은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자라는 거죠. 자, 이거 우리 한번 지우개로 해서 한번 지우면서, 뭐야? 무슨 가공이요? 특수가공? 특수가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래도 또 막 건너뛰고 했으니까 한번 좀 써보면은 제7절에 무슨 가공? 특수가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호닝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닝 그래서 근데 우리 호닝 들어가기 전에 또 뭡니까? 우리 표시하는 거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W. 자, 이거 호닝자 좀 지우자. W. 그다음에 또 어떻게 W, X, Y. 그다음에 뭐다? Z.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W라고 표시하면 이거는 뭐다? 우리 기계 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 써주면 이건 끼워 맞춤입니다. 자, 그 다음에 Y 쓰면은 끼워 맞춤에다가 마찰까지 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Z,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초정밀 가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걸 먼저 좀 우리가 알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본서에 보면 호닝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호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 책에 써 있겠지만은 중공 측의 내면을 갖다가 가공하는 겁니다. 어디요? 중공 측 내면이라는 거죠. 중공 측 제명이 뭐냐고요? 이런 거지. 자, 이런 거에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다? 구멍이 나 있는 거. 그랬을 때 여기 내면을 갖다가 뭐 하는 거다? 가공을 할 때 하는 게 호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사용하냐 그러면 우리 혼이라고 돼 있어요. 호닝에 혼이라 그러는데 요게 뭐냐면 방사선 모양의 숫돌입니다. 모양 숫돌. 이걸로 해서 뭐냐면은 여기를 가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니까 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게 방사선 모양의 이런 걸 여기다가 넣고서 어떻게 되는 거다? 회전하고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회전하고 왕복 운동을 하면서 뭐냐 하면은 가공을 하는 거.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런다? 호닝이라 그런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호닝 조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슈퍼 피니싱이라는 게 있다. 슈퍼 피니싱. 자, 그럼 피니싱. 자, 이거는 뭐 어디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우리 여기 뭐냐면 원형 측 외면. 원형 측 외면입니다. 외면. 또는 곡면을 하는 겁니다. 곡면을 갖다가 가공하는 거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둥근 거에 위에, 여기서 외면이라고 써 있잖아요. 외면, 곡면. 여기에다가 대고서, 숫돌을 대고서 약간 누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다? 뭐냐, 가공을 하는 거를 얘기한다. 자, 근데 우리 기본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연마 방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썼어요? 방향성이 없다. 자, 이런 말, 이게 슈퍼 피니싱을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정도 우리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우리 이제 뭐가 나오냐, 뭐 랩핑이 나옵니다. 랩핑. 자, 랩핑. 자, 랩핑에는, 자, 우리 이렇게 랩이라는 게 있고요. 래퍼라는 게 있습니다. 랩은 뭐냐면, 랩핑, 가공을 하는 공구를 얘기합니다. 가공을 하는 거. 근데 우리 랩은 뭘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주철로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공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거 쓴다라는 거죠. 약을 쓴다라는 거예요. 어? 약은 근데 우리 어디 써 있냐면은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랩제, 래퍼라고 썼네. 랩제를 갖다가. 어이, 우리말이 그냥 그렇습니다. 랩제는 우리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써 있잖아요. 탄화규소하고 알루미늄. 탄화규소. 알루미나 계통이다. 이래. 탄화규소 그러니까 뭐예요? SiC 계통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알루미나, 산화알루미늄, Al2O3 이런 거죠. 산화알루미늄, 탄화규소. 자, 이런 것들. 이런 걸 갖다가 랩제로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한다? 가공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랩핑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식?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습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습식은. 건식은 그냥 이런 거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정밀 가공입니다. 초정밀 가공을 하는데 쓰는 게,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나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건식, 초정밀 이런 거 하는 게 어디에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한다라는 거죠. 블록 게이지, 측정기, 블록 게이지 또는 광학 렌즈. 블록 게이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잖아. 이런 거에 어디 이면을 갖다가 가공을 할 때, 광학 렌즈는 뭡니까? 렌즈 이런 거잖아요.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 하면 가공을 할 때 그 랩핑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본 거는 특수가공에서 호닝, 슈퍼피니싱, 슈퍼피니싱, 랩핑을 봤는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정밀하게 가공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뭐가 랩핑이 가장 정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랩핑이 가장 정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런 정도 우리가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책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1번에 정밀 입자 가공인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특수 가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수 가공 한번 보자라는 거죠. 특수 가공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방전 가공이 나와 있네요. 방전 가공. 자, 방전 가공, 이거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전극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다? 전극입니다. 전극에는 마이너스를 통하게 하고, 자, 우리가 깎으려 그러는 공작물, 그죠? 이걸 공작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공작물은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전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 방전, 가공액이라 그러죠? 우리 가공액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데, 가공액은 일반적으로 뭐 석유계통 이런 거죠. 이런 걸 갖다 넣어서, 부도체 넣어서 하는 겁니다. 전기를 줘서,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전극은 뭘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끔 물어봅니다. 전극은 그래서 우리 흑연, 텅스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씁니다. 자, 근데 우리 흑연을 뭐라 그래요? 그라프라이트라 그러죠? 그라파이트, 그라파이트. 자, 근데 이 동 같은 거는요, 일반적으로 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써놨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전극으로 해서 우리가 방전 가공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죠? 작은 구멍이나 또 어디냐 하면은 좁고 깊은 홈, 작은 구멍이나 좁고 깊은 홈에 하는데 사용하는 게 방전 가공이다. 이 정도 우리가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걸,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RC 뭐라 그래요? 병렬로 해서 병렬 회로로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있으니까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R 저항이고요. 이건 뭐예요? 콘덴서. RC 병렬 회로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방전 가공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쭉 써 있죠.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일감에 플러스, 전극에 마이너스를 해서, 일감은 석유계통, 그러니까 등유, 보통 등유를 많이 쓰죠. 등유계통에, 등유 등에 넣어서 가공액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나와 있죠. 전극으로는 구리나 흑연, 그라파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걸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자, 방전 가공에서 조금 발전한 게 뭐냐, 또 발전한 것보다 또 이렇게 변형된 게 와이어 커트라는 거죠. 와이어 커트도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전극에서 바로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와이어가 위아래로 막 가면서 가공물이 있으면 요 가공물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 자,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와이어 컷이라 그런다. 와이어 컷 가공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7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때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2번에 보면은요, 초음파 가공이 나와 있어요. 초음파 가공. 요새 또 많이 하는 게 초음파 가공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가공인데요. 초음파 가공은 그러니까 뭐 도체, 부도체 다 쓴다라는 거예요. 도체, 부도체, 또 뭐에? 반도체. 뭐든지 반도체. 자, 이런 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가공이 초음파 가공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면서, 자, 우리 동그라미 3번에 보자고요. 초음파 가공의 특징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니은에 보면 부도체도 보통 금속과 동일하게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써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보고 다른 것들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전해 연마, 전해 연마. 좀 깨끗한 걸로 지우죠. 자, 그래서 전해 연마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전해질. 액체 속에다가 넣는 거죠. 여기 액체 속에 전해질, 액체 속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공하려고 그러는 금속을 넣는 겁니다. 가공물, 이거 뭐야? 우리 또 양극으로 놓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요 말도 우리가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전해 연마는 전기분해, 전기분해의 반대다라는 거죠. 뭐 전기분해의 반대라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먼저 알면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번에 보면 일감, 공작물에 어떻게 된다? 공작물에다가 플러스 전류를 흘리는 거다라는 거죠. 자, 흘려서 해서 여기 있는 우리 전해질에 의해서, 그죠? 전해질에 의해서 전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특징에 보면은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복잡한 공작물도 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복잡한 거다 이래서 보면, 이거 어디 이런 거 전해 연마를 많이 하면 드릴의 홈, 드릴에 보면은, 자, 드릴이 이렇게 해서 날이 이렇게 나 있지만은 여기에 뭡니까? 기름이 흘러가는 이런 홈이 있습니다. 요런 거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전해 연마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거? 주사침 구멍. 그죠? 이런 것들에, 그죠?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전해 연마다. 지금 해준 것들, 이런 것들, 그죠? 우리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특수가공에서는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체크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쇼피닝이 있습니다. 쇼피닝이 나와 있네요. 쇼피닝.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 전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용접, 그죠? 용접을 한다면 변형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접 후에 어떻게 된다?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뭘 한다? 쇼피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숏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숏이라는 거는 우리 강구를 얘기합니다. 강구가 뭐냐고요? 쇠다마, 조그만 쇠다마. 자, 그러니까 뭐야? 우리 어떤, 자, 이 표면을 용접을 여기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쇠다마들을 갖다가 막 갖다 떨어뜨린다는 거, 친다라는 거, 쇼피닝.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이 강도나 또 어떻게, 경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형도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쇼피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쇼트볼을 고속으로 금속 표면축을 두들긴다는 거죠. 그죠? 고속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쇠다마들을 갖다가, 쇼트를 갖다가 고속으로 갖다 친다라는 거죠. 금속면을 두드려서 뭐가 나오게? 경도와 강도가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필요 한계를 높여주는 가공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도 알지만 요 말, 그죠? 요 말이 우리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용접 후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쇼피닝 팍 때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됐네요. 우리 5번에 보면은 전자빔 가공, 이런 거 뭐 전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레이저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제목만 알아도 우리는 별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해 연삭,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해 가공, 플라스마 가공, 또 10번에 보면 화학 가공,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읽어주시면 되고, 자, 이래서 특수가공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3번에 보면은 자동화 생산 가공 기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기계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주셔도 되고요. 자, 우리 트랜스퍼 머신 읽어주고요. 우리 NC 공작, 이거 많이 해줘. 이게 NC라는 게 뭐예요? 그 영어도 잘 돼 있네. 뉴머리컬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CNC 그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뉴머리컬 컨트롤 이런 거잖아요. 자동으로 다 하는 것들. 자, 이게 NC 공작 기계에 대한 얘기죠.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네요. 수치 제어 선반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야? 레스가 선반이자 그러잖아요. 수치 제어 선반에서 자, 그거 쭉 읽어 보시면 한번 읽어 볼까요? 가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에 따라 프로그래밍된 수치 정보를 입력하는 정보 처리 회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령에 의해서 우리가 작동을 해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 머시닝 센터 이런 거 한 번 정도 읽어주면 그냥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우리 동그라미 3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CNC 공작기계. 그죠? CNC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나와 있죠. CNC가 뭐고 이랬을 때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로 자동으로 하는 거. 자, 됐고요. 4번에 로봇도 나와 있네요. 로봇의 기억에 보면 메카트로닉스 뭐 이런 얘기 우리 그저 기계에 대한 얘기 우리 기계를 뭐라 그래요?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메카트로닉스 이러면 우리 아주 그냥 정겨워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나와 있고 그다음에 5번 뭐 쭉 나와 있고 6번에 보면은 공장의 무인화 이런 것들도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기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우, 이제 문제만 있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약 30강 정도, 30강이 더 되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30강 전후로 해서, 그죠? 우리가 지금 뭐를 했습니까? 기계, 뭡니까? 일반입니다. 기계 일반을 했지만 기계 일반이라 그래서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그죠? 그러면 깊게는 안 들어가는 거죠. 물론 깊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든 이제 오늘 강의도 끝나고 이제 기계 일반 끝나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저도 뭡니까? 어떻게 돼? 좀 좋은 결과가 나오셔야지 저도 좀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어떻든 자, 요 정도 하고 자, 오늘 강의 기계설계입니다. 기계설계도 강의하니까 자꾸 기계설계 얘기가 나옵니다. 기계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를 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